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는 iOS 19 업데이트에 같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울트라를 딱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아이폰이 갤럭시를 따라가게 되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다리고 있을 포트리스 아이폰, 그러니까 포트가 없는 아이폰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에어팟에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애플은 오래전부터 완전한 무선 충전이 가능한 포트리스 아이폰을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버튼조차 없는 올 글라스 아이폰에 대한 특허까지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폰 17 에어를 포트리스 아이폰으로 출시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이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왜 포트리스 아이폰을 포기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EU의 규제 때문입니다. EU에서는 2022년에 모든 스마트폰이 USB-C 포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애플은 어쩔 수 없이 아이폰 15에서 라이트닝 포트를 빼고 USB-C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이걸 무시하고 포트리스 디자인을 강행한다면 당연히 유럽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사용자들의 반발입니다. 애플이 과거 아이폰 7에서 이어폰 단자를 없앴을 때만 해도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지금은 무선 이어폰이 이제 대중화가 되긴 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전 포트를 제거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과거 이어폰 잭을 제거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에는 맥세이프라는 무선 충전이 있잖아요. 이게 유선 충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열이고 그 다음은 편의성입니다. 맥세이프는 충전 패드 위에 정확히 올려놔야만 충전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데 유선 충전 같은 경우는 그냥 케이블만 꽂으면 바로 되죠. 자, 마지막은 호환성 문제인데요. USB-C는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었지만 맥세이프는 여전히 애플 제품에만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은 결국 아이폰 17 에어에서 포트를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충전 관련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한다면 포트리스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선 충전과 무선 충전 모두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이폰 17 더미 모델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더미 모델은 소니 딕슨이 공개했는데요. 이것도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된 모델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디자인이죠.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는 새로운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전에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게 가로로 쭉 넓은 카메라 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 싱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섬은 가로로 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게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거의 변화가 없죠. 기존 아이폰 16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이폰 17 에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두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에어가 다른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슬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 모습에서 카메라 컨트롤 버튼과 액션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더미 모델에서 나온 두께를 보니까 5.65mm라고 하는데 프로 라인업보다는 무려 3mm 정도 더 얇은 수치입니다. 길이도 보면 15.6cm로 나와 있는데 현재 플러스 모델보다 약간 길이가 짧아졌어요. 가로 세로 길이로 유출을 해봤을 때 화면 크기는 6.6인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 라인업의 경우는 오히려 두께가 증가를 했는데요. 8.75mm로 나와 있어요. 이건 현재 아이폰 16 프로보다 약 0.4에서 0.5mm 정도 더 두꺼운 두께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유는 더 큰 배터리와 베이퍼 챔버를 탑재하기 위함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에 베이퍼 챔버까지 들어가면 냉각 시스템이 좀 더 좋아지게 되는 건데 A19 프로 칩셋의 발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프로 맥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여기에 울트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도입할 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울트라를 딱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이 갤럭시에서는 지금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아이폰이 갤럭시를 따라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프로에는 기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프로와의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프로 맥스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최상위 모델이다 이런 좀 인식을 심기 위해서 이 울트라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프로 맥스나 울트라나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새로운 느낌이 좀 중요하긴 하겠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름 말고 가격이나 좀 이제 싸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애플이 이번에 에어팟에 새롭게 실시간 번역 기능을 넣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는 iOS 19 업데이트에 같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지원되는 기기는 현재 H2 칩셋을 탑재한 에어팟 프로 2세대나 에어팟 4세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만약 이 실시간 번역 기능이 추가가 되면 에어팟을 착용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외국어로 말하면 아이폰이 이걸 번역해서 에어팟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말하면 상대방의 언어로 변환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진짜 해외여행을 가서 뭐 길을 물어볼 때나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국제회의 같은 걸 참석했을 때도 실시간으로 이제 내가 모르는 언어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들도 같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이 기능 같은 경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실시간 번역은 클라우드 AI 서버와 연동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번역의 정확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구글 번역기나 디플 같은 번역 서비스도 아직 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에어팟의 번역 기능도 아주 자연스럽게 제공이 될지 여기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된다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시간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에어팟의 배터리가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애플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AI 번역 엔진을 최적화하고 오프라인에서 일부 언어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팟 실시간 번역 기능 잘만 나오면 정말 엄청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출시하게 되면 또 얼마나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지 이건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은 얼마 전에 좀 더 개인화된 시리,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한층 똑똑해진 좀 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시리를 출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1년 정도 연기를 했는데 현재 AI 시장을 보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정말 날이 갈수록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1년이 지연된다? 이거는 아무래도 기존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를 더 크게 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는 애플의 이런 결정은 이제 정말 중대한 실수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시리 AI가 출시 지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업계 선두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빠르게 이제 기술을 개선해가고 있는데 애플은 자체 개발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에 챗 GPT 같은 AI보다 데이터 활용 범위가 좀 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AI 모델의 학습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개인화된 시리의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예상이 되는 부분은 이제 올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iOS 19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애플에서는 이 시리를 좀 더 이제 더 완성 형태로 갈고 닦아서 추후에 출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애플에 관련된 소식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요 시리 AI 요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1년 정도 이제 연기가 된 거다 보니까 요걸 또 기다리려면 꽤나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나 요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더미 모델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두께가 와 진짜 정말 얇긴 얇더라고요. 아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그러시겠죠. 이게 얇으면 또 휘지 않겠냐, 또 밴드 게이트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